오픈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2021년도에 처음에 꼬마빌딩 샀을 때가 사기 직전이 28채.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오면 좋겠다. 44억에 사서 52억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오동협입니다. 오늘은 대단하고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원룡 청약연구소의 박지민 원룡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동엽 대표님과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7년차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도움 많이 받고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7년이 됐나요? 예, 2018년도 10월달에 만났어요. 진짜 시간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빌딩을 샀어야 되는데 정말 다 듣고서도 그때 아파트를 줍줍줍 했었어야 되는데 서로의 전문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 너무나 집중하고 이제 재테크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아쉬움이 조금씩 남아있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소개를 드리게 된 박지민입니다. 어쨌든 우리 올룡님은 청약 전문가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총선이 끝났잖아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는데 총선 이후에 청약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총선 이후 와 이거 되게 큰 대전제인데 제가 그럴 만한 예측 능력은 사실 없는데요. 그러면 청약이 총선의 변수가 되냐라는 건데요. 사실 딱 그 맞물린 시기가 있습니다. 청약 개편 시기하고 총선 시기하고 겹쳤어요. 청약 개편은 정확하게 3월 26일부터 개편이 되었고 청약은 좋은 집을 싸게 분양받는 거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의 결과보다는 분양가가 과연 싸냐 안 싸냐 시세보다 얼만큼 싸냐 이거가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싸질 수 없잖아요. 왜냐면 공사비가 올랐는데 어떻게 싸집니까? 네, 그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청약 시장을 보면서 3년, 4년 전까지는 10개의 청약홈에 신규 단지가 오픈 딱 됐잖아요. 10개 중에 한 8개는 괜찮았어요. 분양받기가. 근데 요즘은 10개 중에 한두 개 괜찮습니다. 그 말은 높아진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고서라도 시세 마진이 남을 것 같다라는 지역이 아주 한정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두 개로 보통 나눠집니다. 하나는 공공택지,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인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고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지금 이 자리 강남 한복판입니다. 강남, 송파, 소초, 용산. 네. 그래서 딱 양분화된 것 같아요. 그 지역 아니면 나머지는 별로 가성비가 없다. 정책적으로 이 금액을 잘라버리는 지역은 청약받기 괜찮고 시장 논리로 해서 분양하는 지역은 가격 메리트가 없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중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또는 신도시 쪽에 청약하신 분들은 기다립니까? 아니면 청약 들어가야 됩니까? 69점 내지 70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인 가점 4인 가족 만점 점수 69점 또는 5인 가족이 시작되는 점수인 70점 분들은 기다리셔도 됩니다. 근데 68점 이하는 애매하죠. 방배 같은 지역은 68점 이하여도 돼요. 방배. 왜요? 방배도 서초구인데? 서초구인데 분양가가 반포 수준입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과 또 빌딩의 평당가는 금싸라기 땅, 강남구의 금싸라기 땅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흑삼동의 평당가 1억, 방배동의 평당가 6천. 근데 시세도 뭐 그렇게 비싸게 따라가다 보니까 아파트도 시세 차이가 많이 남길 수 없는 방배 같은 지역은 가점 컷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럼 방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방배 5구역 뭐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방배 5구역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너무 좋아요. 이게 상대적인 가점이에요. 그러니까 68점도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방배에서 전용사 34평이 지금 딱 신축으로 나와서 거래가 된다. 얼마에 거래될까? 평당 한 1억이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당 한 8천, 9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으로 따지면 30억, 28억에서 30억. 근데 반포 쪽에서 나온다. 40억. 그렇죠. 한 1억 5천 봐야 돼. 1억 3천, 1억 5천 봐야죠. 근데 분양가는 동일하게 23억 전후가 나올 거예요. 23억을 태웠는데 7억을 벌 거냐, 17억을 벌 거냐 이 차이라서 고가점자 분들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반포, 대치, 청담 이런 쪽에 더 집중하실 거고 그보다 낮은 점수들은 이제 방배 쪽을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점수 높으면은 더 기다렸다가 한 번 쓰고 말 거니까 한 번에 그냥 쫙 뽑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라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74점 가구가 있어요. 74점. 좋은 점수 아닌가요? 5인 가구 최대 점수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반포 쪽 당첨을 불확실하게 생각합니다. 74점인데도? 네. 왜냐면 그 메이플자 있잖아요. 원밸리 옆에 있던 거. 그게 74점 컷이 나왔어요. 그게 20평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59제곱이 74점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네요. 엄청 치열합니다.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라고 이제 반문이 들잖아요. 아파트 사는 것도 시기가 지났어요. 1년 전 이때면 참 좋았는데 입주장은 지금 괜찮은 게 많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강남의 자산가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그분들의 또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자녀분들 20대, 30대, 40대 자녀분들의 청약 애들 거 만들어준다. 예, 만약에 자녀분들이 막 40대 중반 넘어간다라고 하면 가점이 높게 이제 쌓여진 상태일 거고 20대, 30대다라고 하면 낮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증여도 한계가 있고 이제 소득이 높으신 자녀분들의 경우는 차라리 사는 게 나은 건 맞는데 사놓고 거주하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 그렇죠. 예, 오늘도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토지거래 허가 1년 연장 해서 목동, 여의도 뭐 얘기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발표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네. 네, 그런 변수들을 대입하다 보면 청약이 별로 해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많이 갖고 계시죠? 10개 이하로 줄였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에 꼬마빌딩 샀을 때가 사기 직전이 28채. 아파트가 28채 있었는데. 네, 사면서 10채 처분하고 네. 더 처분하고 버티는 것보다 그냥 현금 흐름 만들고 버텼습니다. 마이너스 나지 않았어요. 빌딩 높은 다 이득 보고 그래. 한 두세 개 빼고 다 이득 봤어요. 빌딩을 사기 위해서 네. 그때 아파트 10개를 처분하시고 그 돈 가지고 빌딩 투자하셨잖아요. 근데 뭐 시장이 갑자기 고꾸라지다 보니까 빌딩 투자에서는 그렇게 이득을 못 보시고 근데 이 빌딩을 사기 위해서 아파트 처분한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잘 팔았더라. 가격이 꺾어지기 전에 팔았더라. 이거잖아요. 한 10억은 건졌죠. 진짜. 왜냐면 오픈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조회수 많이 나오면 좋겠다. 44억에 사서 예. 52억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거도 하고 그다음에 신축 허가도 받고 네. 시득세도 내고 본전이 얼마입니까? 51억이요. 그럼 52억 팔았으니까 1억 남았네. 1억 남았어요. 세후 1억. 근데 만약에 아파트 들고 있었으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아파트 팔고 샀으니까 아파트 팔면서 10억 이득 받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를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마이너스일 거다. 마이너스 한 10억은 됐겠네요. 네. 청약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좌지우지 되잖아요. 네. 예. 여소야대 전국이 또 이어지고 있으니 네. 현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정책은 예측이 아니라 수능, 대응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는 막 취득세 인하 때문에 이슈가 있었어서 취득세 12% 내도 6% 돌려주겠지. 근데 결국 돌려주지 않잖아요. 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측의 범위에서 투자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세후 소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양도세인데 그러니까 취득세와 양도세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니 그러면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늘릴 수가 없고 그러면 주택이 아닌 걸 또 사야 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정책이 계류 중이니까 투자자의 마음들도 계속 계류 중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 달라요. 다주택자들은 계속 줄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2주택, 3주택자분들은 하나, 두 개 팔고 갈아타기. 무주택자 중에서 점수 높으신 사람들은 투기부활지구나 이기 신도시 남은 거에 한번 도전해보시고 점수가 낮은 무주택자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싼 지역은 별로 없어요. 어디가 싸냐? 경기도 외곽 지역이 싸거나 아니면 입주를 일시적으로 해서 그 가격대가 많이 흔들린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고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된다. 작년에 잘 됐던 지역이 운정이 잘 됐어요. 파주 운정. GTX-A 버프 받고 잘 됐고 검단역 연장 부분이 잘 됐고요. 그런 식으로 스파도 잘 됐고요. 지금 청약에 특별공급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몇 명이어야 되죠? 2명 이상. 오, 바뀐 내용을 아시네요. 찍었어요. 원래 3명이었는데 3월 26일부터 2명으로 바꿨거든요. 네, 좀 좋게 해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신특 해당자가 다자녀로 일부 넘어갔고 그만큼 신특 청약자는 좀 빠졌고 다자녀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 상황에서 자녀가 2명이신 분들에 대한 이제 선택이 많이 갈렸고 그거는 뭐냐 출산율도 고려하고 자녀가 2명이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줌으로써 40, 그러니까 40대 대 어떤 주택 구입에 좀 더 용이하게 해줬다. 제도 개선을. 예. 예, 그렇게 보이니 잘 활용하셔서 좋은 단지 특별 공급 활용하시고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부자뿐만 아니라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 모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